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입니다. 지연이는 고미야 노부루, 펴낸 것은 동양부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심리학 박사이며 공인심리치료사이며 임상심리사이다. 미주리 대학교 콜롬비아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집중하고 몰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역시 인생에서 무언가를 수없이 많이 내려놓았다. 나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심리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미주리 대학교 콜롬비아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병원 등에서 심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모교인 미주리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귀국 후에는 심료내과에서 카운셀러로 근무했다. 그 후 오사카 경제대학교 인간학부 교수를 거쳐 지금은 사슬상담소에서 임상심리사, 공인심리치료사로 상담하면서 전문 카운셀러를 육성하고 있다. 당신은 이런 나를 보면서 살면서 무언가 내려놓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삶은 내려놓음의 연속이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하나를 손에 넣는다는 건 그 외에 다른 것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독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이다. 다른 누군가와 결혼할 기회 역시 포기한 행위다. 그리고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그와 동시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 교수라는 명함도 내려놓은 것이다. 나 역시 꽤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왔다. 그 대신 손에 넣은 것이 많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 선택을 함으로써 후에는커녕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당신 안의 위대함을 되찾는 내려놓음의 핵심 1. 죽을 운명을 직시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날이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살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감각에 민감해져야 한다. 3.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느낄 때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4.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한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5. 감사하며 살아간다. 현재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수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며 그것에 매진할 수 있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에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행복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누구에게 의존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의존할 상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살아가는 태도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잃은 태도,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란 일상의 바쁨, 일상의 이것저것, 즉 중요하지 않은 수도나 오락 등에 파묻혀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란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이것저것 그 자체에 감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도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때 자신을 바꿀 힘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죽음에 의해 진정한 자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수록 인생이란 선물을 소중히 하고 충실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는 미래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 법이다. 자신에게 중요하다면 강한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의지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다. 누구나 상식이라고 생각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끈기 있게 진행한다. 반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꿈을 그리느라 좀처럼 진행을 못하고 진행해도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유혹이 있으면 금방 그만둬 버린다. 대학생들 중에 공부에 의욕이 없고 졸업 논문의 지필도 꾸물꾸물 좀처럼 진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어떤 여학생은 시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 공부하지 않는다. 수업에 지각하는 일도 자주 있다. 그런 그녀도 도쿄 디즈니랜드를 무척 좋아하는 디즈니 마니아다.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끈기 있게 일을 계속하고 돈이 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디즈니랜드 여행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디즈니랜드행 야간 버스 출발 시간에 결코 늦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치가 낮은 공부에는 소극적이고 의지가 약하지만 가치가 높은 디즈니랜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인정받는데 사로잡힌 사람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일을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많은 사람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대단해, 열심히 했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자. 정말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일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두 번째 기준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인생이 의미있고 충실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질문 1. 당신의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은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놔두고 소중하지 않는 물건은 서랍이나 선반 깊숙한 곳에 넣어둔다.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비교적 자유롭게 물건을 놓아두는 장소 한 곳을 선택하자. 당신의 방, 책상, 거실, 차 안 등 그 장소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인가?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거실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있어서 수시로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책도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들의 사진과 제 사진이 거실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책이 세 가지 물건에 포함된다면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인지 선택해보자. 저 개인적으로 자기계발, 힐링, 건강서적을 주로 읽습니다. 질문 2. 당신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그렇지 않는 일은 나중으로 미룬다. 당신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동안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 상위 세 가지를 적어보자. 저 개인적으로 반찬을 만들고 책을 읽고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운동을 합니다. 그 일들은 저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3. 가장 힘이 나고 집중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건강해지고 집중하고 시간을 잊을 만큼 몰입한다. 당신이 하는 일 중 정열을 느끼는 일, 생기 넘치게 하는 일, 가슴을 뛰게 하는 일, 푹 빠져드는 일, 상위 세 가지를 꼽아보자. 저 개인적으로 재밌고 감동적인 책을 읽을 때와 제 내면을 성장시키는 책을 읽을 때, 멋진 경치를 봤을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름다워 보인다. 한 남성은 중학생 때 아버지를 잃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다 전문대학에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일은 단순하지 않다.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직장에서 일한다. 하지만 운영 방침을 둘러찬 상충부와의 마찰, 그리고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들과의 의견 충돌, 직무상의 작은 실수들이 쌓여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는다. 애당초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대학에 진학해 체육교사나 스포츠 업체에 취직하고 싶었던 꿈을 이뤘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지금쯤 나는 삶을 좀 더 즐기며 살았을 텐데. 그의 사고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떤 플러스가 있었는지 쓰게 했다. 보험금이 들어와 생활에 보탬이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덕분에 리더십이 생겼다. 리더십으로 학생위원, 학생회장이 되었다. 어머니를 잘 돌보고 싶어서 일찍 사회에 나와 자립의 길을 선택했다. 언제나 사랑을 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타인을 지원하는 일은 직접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의를 느낄 수 있다. 지금은 간병인이라는 직업의 긍지를 느낀다. 이어서 만약 그때 아버지가 죽지 않았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었을지 써보도록 했다. 늘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편안한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해 일찍부터 돈 벌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나에 비해 미숙하고 책임감도 부족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물에 떠내려가듯 살았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의미 있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각각 20가지 정도를 썼다. 이제 됐다. 다 쓰고 나자 그는 깊이 납득했다. 우리가 안타까움이나 후회, 분노 등 느끼는 건 모든 면을 조망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물의 양면이 보였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치우쳐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처럼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수록 온갖 혜택이 찾아온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만둔다면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고 그것을 통해 타인에게 공헌하는 일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